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캐스터 장유리나입니다. 일단 금융발 위기는 좀 점차적으로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게 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4거래 연속 상승세 그리고 1%에 가까운 거래로 마감을 했죠. 특히나 살펴보시면 이런 또 중국의 경기 회복 시그널에 대비해서 우리 철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포스코홀딩스, KG스틸 등 이 관련주들의 흐름도 오늘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이 금융발의 위기가 지속적인 악재로 또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좀 더 시각을 돋보이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작 전략도 잡아보시고요. 이번 주 시장도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여러분 종목 픽할 수 있는 안목 길러보세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지금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해설위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심 전략가 하면 이분 이제 떠오르실 것 같네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해설위원님 오늘의 시장의 또 경기력도 복귀해보고 싶고요. 이번 주 한 주간 좀 어떻게 보셨을지 마감장 하이라이트 장면 좀 뽑아주시죠. 네, 오늘 이번 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상승세를 기록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물론 코스닥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코스피가 1%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요일장이 되면 불안한 게 오전장에 올랐다가 오후장에 빠지는 그러한 습관들이 반복되곤 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기대치가 있는데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특히나 외인이 선물 집중 매수를 했죠. 그러면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0.3%대 하락을 했는데 외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좀 결이 다른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다음 삼성전자는 64,000원 위에 올라서면서 2주 연속 60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원달러 환율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다음 주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데 참 재미난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 1년 차트, 1년 일봉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매물대를 표시했는데 매물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가 지금 매물대였거든요. 1년 동안 매물로 작용했던 그 자리를 넘어선 것,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금요일장의 거래량도 좀 괜찮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도 상당히 의미 있게 터져준 이런 모습이에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60주선 위에 있습니다. 이 60주선을 오랜만에 왔는데 작년 12월 달에 60주선 붕괴 후에 3개월 동안 한 번도 60주선 위에 안착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로 오늘 60주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면서 삼성전자가 60주선 위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장을 리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2주 연속 60주선 안착하면서 코스피의 60주선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 주의 흐름이 흥미진진해지는 상황인데요. 왜 흥미진진한지 환율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는데 코스닥이 왜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약세였는가? 장중에는 0.7%까지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0.7%가 아니라 장중에는 0.9%까지 밀렸네요. 0.9%까지 밀렸는데 왜 밀림의 현상이 나타났냐면 주봉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이 캔들이 향해 갈 때에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항대 부딪히고 좀 밀린 듯한 모습이고 코스닥이 바로 이 구름층 상단을 터치한 가운데서 밀리는 가운데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자유로웠던 것이죠. 코스닥은 일봉 차트에서는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단이 조금 가로막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조정이 주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약한 조정이 나타난다 해도 크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위로 보이는 120주선까지는 열려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코스닥은 이제 캔들이 향해 가는 구름층 상단 거기를 저항으로 의식하고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눈높이죠. 코스피가 조금씩 상승해 가는 그런 가운데서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자,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환율이 완전히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1,300원 하회했다가 1,304원대로 오늘 올라섰죠. 종가는 1,301.9원이었네요. 오늘 고가는 1,302원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스피도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개파락 시작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었고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추세선 하단에 딱 부딪히고 거기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흥미진진합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여기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위쪽으로 가겠다는 의지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에 코스피가 과연 조정을 보일까 아니면 동반 상승할까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관전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흥미진진한데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코스피도 같이 올랐던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화 약세로 가서 또 코스피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하게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의 개념이 아니라 달러가 강해서 달러 자체가 강해서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흐름을 잘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에 대한 일봉 차트 보면서 잘 생각해 봤고요. 매물대가 좀 위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환율적인 차트들도 한 번씩 복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어떻게 좀 잘 가고 있을지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무엘이 픽했던 포트폴리오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미코 종목 살펴볼까요? 2월 13일 편입일 이후 수익률은 현재 80%에 육박하는 수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레이크 마트리얼즈도 3월 10일에 편입한 이후에 6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볼만한 여력이 있다,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피드백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 수익률은 57.77%를 터치하고 있네요. 인탑스 살펴볼까요? 3월 16일에 말씀해 주셨고요. 최고가 49,000원 대비해서 36.33%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다음 선수들도 하나씩 체크해보죠. KPF 선수입니다. 3월 16일에 말했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30.67%의 현재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SCI 평가정보, 그린케미칼, 인성정보 각각 30%, 20%, 15%의 수익률을 현재 터치 중에 있네요. 네, 많은 선수들이 현재 수익률을 크게 자랑 중에 있습니다. 20%, 작게는 10%까지 쭉 멀리까지 보면 80%까지 있는데 수익률로 우리가 금메달, 은메달을 매기지는 않죠. 그래서 해설위원님의 그 금메달을 주는 선정 이유, 그리고 어떤 선수가 또 금메달을 목에 달았는지 어제와 좀 같은 선수일까요? 아닙니다.
앵커님께서 저한테 이제 뚝심 전문가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왜 뚝심 전문가인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뚝심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은 종목들, 수익이 높았던 종목들 금운동을 수요하고 어떤 종목은 70%, 50%, 30% 이렇게 많은 수익을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안내하면서 제 수익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서 실적이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격려 차원에서 제가 금운동을 좀 수요를 하려고 합니다. 실적 베이스의 금은 동메달 수요하는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못 가는 종목들이 한 2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랐고 바닥을 기고 있는 한 종목, 2종목 정도가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바로 태웅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자, 태웅로직스 공략주로 안내드린 그 가격 대비로 좀 아래에 있습니다. 좀 하락을 했어요. 자, 태웅로직스가 4,895원에 제가 공략가를 안내드렸는데 그때보다 한 8에서 9%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빠져 있는데 금메달을 수여하느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 대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만큼 선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분석기,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일필 수 있는 거 일정까지 다 체크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태웅로직스는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1,100억대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1,7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는데 시가총액이 1,700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시가총액 대비 너무나도 저평가된 이 종목을 금메달을 수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바닥권에 있어요. 바닥권에 있지만 실적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탄탄하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어도 결국 실적에 따르는 그 시총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뭔가 지지받는 움직임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120주선이거든요. 1차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또 2차 또 120주선에 다가와서 지지받는 포인트에 있습니다. 이 120주선 지지를 받고 있는 바닥권에 있다. 태웅로직스 실적을 믿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또 매수를 해도 되겠죠. 기존에 4,800원대 공략가로 안내드린 이후에 하락을 했지만 이 종목은 실적을 믿고 가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2022년도에 작년도에 8,200원대까지 실적을 자랑하면서 상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8,200원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영업이익 대비로 여전히 저평가예요. 8,200원대도 저평가라니까요. 지금은 반토막 났지만 여전히 저평가 관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업이익 대비로 너무나 저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가치평가 기준으로서 금메달을 수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은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태평양물산이 되겠습니다. 자, 태평양물산 이 종목도 바닥이죠. 이 종목 공략가로 안내드린 게 1,600원이거든요. 1,600원대에 안내를 드리고 여기서 121선 지지를 기대하면서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를 깨면서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21선을 깨고 반등이 나온 건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은 반등도 빠릅니다. 이 종목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684억, 근데 시가총액이 771억이에요. 너무나 저평가된 게 그냥 눈에 보이실 거예요.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이 거의 엇비슷한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태평양물산이 영업이익 대비로 너무나 시가총액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이제 공략가 가격에 거의 다가왔는데 지금 가격은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지금 바닥권이죠. 바닥권이 주가는 파도를 타는 게임입니다. 파저를 봤으면 이제 파고를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121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아주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오른쪽 발을 든 상태로 쌍바닥을 잡았죠. 쌍바닥을 잡은 상태에서 주봉을 보면 상승 기대치가 있고 영업이익에 따르는 적정 시총을 달성해 가는 그런 올해가 되지 않을까. 과거에 보시면은 3,500원대까지도 갔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업이익의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1,580원대, 1,600원 이하에서는 편하게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주봉을 보게 되면 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이 종목, 가치평가 기준으로 가치주 위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은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이다. 힘주어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돈메달을 수여하는 종목은 물론 상승률이 제일 컸던 종목, 79%의 상승을 기록했던 미코입니다. 근데 미코는 상승률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업이익 대비로 어느 평가를 받고 있느냐 그런 기준으로 제가 태웅로직스, 태평양물산 말씀드렸듯이 미코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600억대, 700억대. 그러니까 2021년도는 690억대였고 2022년도도 6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3,500억에 불과한 반도체 종목이거든요. 인공지능 반도체 종목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재평가를 받느라고 급격하게 14,700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수익률 79%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수익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 대비로 아직까지도 저평가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업이익 600억, 700억대 달성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종목이라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 3,500억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급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환기가 좀 달렸거든요. 환기 딱지가 붙었는데 이런 부분이 작용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윗꼬리 탄 흔적, 이게 두 번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조정의 관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올해 말까지 길게 본다 그러면 적정 수준까지 가는데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월봉의 저항대까지 다 활용하고 좀 눌렸습니다만 그러나 2020년도에 21,000원대까지 갔던 이런 과거의 끼를 봤을 때 올해 작년의 실적을 넘는 그런 700억, 800억대의 영업이익을 한번 기대해 본다 그러면 바닥권에서 다시금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대응하면 좋겠고 지금은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아니라 이제 어디서 매수다? 세 개의 이평선이 밀집되는 바로 여기 있죠. 60일, 120일, 240일 이 세 개의 이평선이 결집되어 있는 바로 이 자리가 매수할 만한 또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거 79%까지 올랐던 그런 흔적이 있는데 지금 표시한 자리, 이 자리까지 하락해주면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 재평가 받을 때까지 홀딩 전략을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워낙 또 실적 베이스로 보는 종목이 태웅로직스였습니다. 금메달을 또 받을 만한 또 인정할 만한 종목이었는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은메달은 태평양물산, 미코는 또 동메달을 수여받았는데요. 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궁금한 종목들 있거나 아니면 또 해설위원님과 또 다양한 또 궁금증들 해결하고 싶어요. 아니면 시황적인 측면도 알고 싶어요 하신다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해설위원님 들어왔을 때 좀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종목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분석하는지를 안내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이 보유하신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종종 진단을 해드립니다만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드리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 흐름들을 짚어보게 되면 기술적인 안목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사고 또 어디서 매도를 하는지 매수의 관점, 매도의 관점에 대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안목을 키워드린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멘탈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멘탈적으로 우리 흔들리면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주는 그런 부분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톡방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관점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그 장점이 있으니까 노란톡방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많은 메리트들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또 참여 코드 번호 저희가 있습니다.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 샵 3772번 5535L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봐야 됐던 테마 어느 쪽으로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의 테마 섹터를 안내를 드릴 텐데 제가 지금까지 안내드렸던 기조가 있습니다. 어제도 주막 가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 달리는 종목들, 잘 달리는 섹터가 있는데 아닌 섹터에 머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똥꼬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이 테마가 돌아오겠지 싶어서 그런 잘 가지도 않는 테마에 그냥 계속 계시기보다는 제가 자주 안내드리는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세분화돼서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또 자율주행 반도체, 차량 반도체,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세분화된 것이 있고 반도체 초격차에 또 그 패키징하는 이런 부분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반도체 또 세분화 전공정, 후공정 나눠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여러 세분화된 섹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반도체와 2차 전지 쌍두마차격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차 전지 전체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가운데서 여러 가지가 있죠. 삼원계가 있고 또 LFP가 있고 또 폐 배터리가 있고 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서도 세분화돼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섹터는 또 2차 전지에서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가져온 그룹은 바로 탄산 리튬이 되겠습니다. 자, 탄산 리튬. 이 테마, 이 그룹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오늘도 빅매치가 되는 탄산 리튬에 속하는 두 선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탄산 리튬, 이 새만금 거기에 상반기에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공장 착공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탄산 리튬 관련주가 오늘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LFP 배터리 수요 증가에 탄산 리튬이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안반에서 우리가 수산화 리튬을 채출합니다. 그리고 염호, 이 소금에서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을 채취하는데 자,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은 조금 다릅니다. 자, 탄산 리튬을 추출을 해서 염호에서 소금에서 탄산 리튬 추출해서 다시 가공해서 만드는 게 또 수산화 리튬이에요. 자, 수산화 리튬은 주로 이제 니켈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탄산 리튬은 바로 이 LFP 배터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LFP와 삼원계가 뭐가 좀 다르냐? 자, 삼원계는 니켈, 망간, 크롬, 그리고 LFP는 좀 다르죠. 좀 저가형 배터리인데요. 좀 결이 다르죠. LFP 배터리는 이 삼원계에 비해서 조금 배터리의 좀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가 왜 각광을 받냐면 물론 저가형 모델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LFP 배터리를 많이 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LFP 배터리에 먼저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게 탄산 리튬이라는 것이죠.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이 조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배치 포인트가 되는 이 탄산 리튬 이 섹터에 들어오는 두 선수를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선수는 바로 하이드로 리튬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이 회사는 토목 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 시공,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원래 모태가 토목 자재 부품 제조부터 출발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신규 사업을 편입을 했는데 신규 사업이 바로 2차 전지 소재를 제조하고 폐전지를 재활용하고 또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바로 신규 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이 종목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이 종목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 2,000원대에 머물다가 지금은 4만 원대니까 무려 20배 올랐죠. 작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8개월 정도인가요? 8개월 만에 20배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미리 선취매한 분들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겠죠. 그럼 지금 차트 위험한 거 아니냐? 20배나 올랐는데 그럴 수 있는데 차트의 모양으로는 아직 조정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일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23% 급등을 했고 종가는 15%에 마감을 했어요. 윗꼬리가 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음봉을 만난 것도 아니죠. 고점 시그널 제가 세 가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점 윗꼬리가 긴 음봉, 그리고 윗꼬리가 긴 양봉, 그리고 십자형 도지를 만든다 하고 했을 때 윗꼬리가 조금 더 긴 음봉이나 양봉, 그러니까 십자형 도지에서 윗꼬리가 길면 이것도 매도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통이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통이 길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어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이 나타났을 때 윗골이 긴 음봉, 윗골이 긴 양봉, 십자형 도지에서 윗골이 좀 긴 패턴이 나타났을 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달려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께서는 섣부르게 매도하지 말고 제가 안내드렸던 3개의 매도 시그널을 감안해서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지만 여전히 상승의 매력은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자, 두 번째, 또 리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탄산 리튬 섹터에 들어가는 두 번째 종목, 바로 어반 리튬입니다. 자, 어반 리튬, 이 종목 역시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및 제조 사업을 하면서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소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하이드로 리튬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몸통이 좀 길었죠. 근데 어반 리튬은 윗골이 조금 길어요. 윗골이가 훨씬 길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좀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렇다 할 조정이 없이 나타났다. 이렇게 봤을 때 조정이 보여진다고 하면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정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윗골이 길게 단 바로 양봉이 나타났지만 윗골이가 너무 길었죠. 이럴 때는 탈출 시그널이다. 그래서 탈출을 못하신 분은 내일 보시고 적정 타이밍에 잘 탈출하시는 게 좋겠고, 다음에 조정이 어느 선에서 멈추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기준선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그때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매도의 시그널이 나타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심하자라는 관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두 종목을 좀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은 좀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자라는 의미로 좀 더 해석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어반 리튬은 지금 조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두 가지 테마 안에서도 두 가지 종목이 또 선수 흐름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퀴즈 시간 또 들어가 봐야겠죠.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급등할 종목과 멀리 뛸 종목, 이제 어떤 종목을 좀 들고 오셨을지 힌트를 좀 들어가 볼게요. 어제는 혜리님인가요? 그분이 두 종목 모두 다 맞추셨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맞추실지. 자, 해설위원님 힌트 하나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맞추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실 텐데, 급등할 종목, 높이 뛸 종목이죠. 그러니까 높이 뛸 종목은 종목 글자가 4개인데 첫 자를 안내를 드리면 금방 아시니까 두 번째 글자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옵이 들어갑니다. 옵. 종목의 이름에 옵 들어가요. 옵. 그러니까 옵이 들어간 종목 4글자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아마 찾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멀리 뛸 종목은 6글자입니다. 6글자. 6글자인데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될까요? 그냥 힌트는 한국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한국을 영어로 하고 6글자입니다. 이건 힌트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뭔가 쉬운데 어려운 느낌이네요. 자, 뭔가 급등할 만한 종목 여러분들 오비라고, 오에다가 비읍입니다. 오비 들어가는 4글자 종목 찾아주시면 되고요. 멀리 뛸 종목은 한국을 영어로 했을 때 6글자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알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하나라도 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정답 노란 톡방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스캔하신 뒤 참여 코드 번호 0009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정답 맞춰주시면 선물이 팡팡 쏟아집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문자샵 3772번으로 5351 4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발빠르게 한번 올려주시고요. 이어지는 또 오늘 꼭 봐야 됐던 테마 두 번째,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았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 테마로 가져온 섹터는 바로 OLED가 되겠습니다. OLED도 사실 따끈따끈하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제가 이 테마를 안내를 드리지 않았는데, 자, OLED 이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봄바람이 부는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요. OLED 업황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좀 사이클에 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뉴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에 좀 바람이 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OLED는 오거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노드의 약자거든요. 저 오거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게 뭐냐면 자체 발광을 한다는 겁니다. 자체 발광을 하기 때문에 색 구현에 있어서 화질이 굉장히 뛰어나죠. 우린 지금까지 과거에 LCD 들어보셨을 거고, 또 PDP도 들어보셨죠? LCD도 들어봤고요. LCD, LED도 들어봤고요. 거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간 게 OLED입니다. 자, OLED에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들이 출시되는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OLED TV를 10년 만에 국내 출시한다고 합니다. TV 시장에 사실 포화가 되어 있고 많이 위축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제 OLED가 새롭게 디스플레이에 바람을 불어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OLED 이 섹터, 이 테마를 가져왔고, 여기에 매치 포인트가 되는 두 선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OLED 섹터의 이 테마에 부합되는 종목, 바로 영우 DSP가 되겠습니다. 자, 영우 DSP, 이 종목은 OLED 및 LCD는 검사 장비를 제조합니다. 특히나 이제 불량 픽셀을 검사하는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영우 DSP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종목을 이렇게 픽해서 안내를 드릴 때는 이런 차트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분봉을 보게 되면 분봉 상황에서 1시 반쯤 때까지는 급등을 했었거든요. 급등을 했는데 급등했던 흐름의 그 상승의 모든 것을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종목을 또 선수로 바꿀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했는데, 윗꼬리가 길었어요. 상승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었고, 자, 241선을 넘어섰다가 밀렸습니다. 밀렸고, 다 긍정적인 것은 매물대를 하회하지 않았던 것은 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갖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윗꼬리가 긴 그런 모습이 나와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형태가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상승이 끝났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우 DSP는 지금 잡는 가격으로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윗꼬리 길게 탄 상황에서 눌려줬을 때 눌림목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봅니다. 이 121선까지 하락을 해주면 영우 DSP는 좀 매수해 볼 만하다. 윗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좀 누르는 압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봉을 보게 되면요. 주봉을 보게 되면 상승이 여력이 있는데 241선을 완전히 뚫었었죠. 뚫었는데 왜 뚫고 나서 뭔가 어디에 걸렸을까? 거기가 바로 여기 60주선이거든요.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봉만 볼 것이 아니라 주봉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자,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60주는 1년하고도 8주죠. 그러니까 14개월이에요. 12개월과 14개월 플러스 2개월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적으로 판단할 게 뭐냐면 241선, 여러분 차트에 241선 표기되어 있나요?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HTS에 그리고 모바일 폰에 241선 있나요? 한번 빨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41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디폴트 값이 121선까지밖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41선을 빨리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걸 보고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241선에 딱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돌파했을 때 딱 느껴야 돼요. 아, 12개월 선을 넘어섰을 때는 14개월 선, 60주선에 부딪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241선을 1차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60주선을 빨리 보고 60주선도 매도 포인트로 잡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HTS에 241선이 없다면 꼭 표시를 설정해서 표기를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설정을 꼭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영우 DSP는 지금 매수 포인트로 안내 드리는 게 아니죠. 공략은 바로 121선까지 눌러줬을 때 그때 공략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 OLED 이 테마에 부합되는 두 번째 선수는 힘스가 되겠는데요. 이름 참 특이하죠. 좀 힘을 좀 낼 것 같은 이름, 힘스인데요. 자, 힘스가 오늘 좀 힘을 냈어요. 최근에도 힘을 냈죠. 바닥에서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급상승을 하고 오늘 시가 1.95% 약간 갭상승을 하고 뛰었다가 음의 모습을 만들었다가 또 저가로는 또 마이너스 1%까지 밀렸고 저가로서
많이 밀렸죠. 3%, 마이너스 3% 밀렸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달고 마감을 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자, 여러분 차트에서 제가 241선을 표기하라고 안내 드린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241선을 힘있게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윗꼬리 달고 밀렸다가 241선까지는 안 오고 위에서 마감했다는 거예요. 자, 241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주가의 평균이니까.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241선을 돌파하고 밀어냈지만 241선 아래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가 조금 밀렸을 때는 앞서 서게 되었던 영호 DSP는 121선 기준으로서 매수 포인트를 잡지만 이 힘스라는 종목은 바로 여기서 잡는 게 좋겠다. 종목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안 드렸는데 이 힘스는 OLED 핵심 공정 유기물 증착 공정 장비를 개발하는 바로 OLED 관련 종목이고요. 모바일용 분할 메탈 매스크 연관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용에 관련하여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OLED에 편입되는 OLED 테마에 딱 부합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기술적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지금 표시한 자리,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금 241까지 선까지 밀어줄 때는 거기가 또 매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매수했던 분들은 지금 손해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1년 주가의 평균이니까.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역시나 어느 자리에서 좀 저항 때 밀렸죠. 60주선, 60주선이죠. 60주선 저항을 테스트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구름층 안에 들어왔다가 좀 밀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서 바로 매수가 아니라 이 종목은 241선까지 좀 밀어줬을 때 그때 눌림목에서 매수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10년 만에도 OLED TV 국내 출시를 한다. 뭐 이런 대기업들의 이슈가 있으면 낙수 효과를 받기 마련이죠. 영우 DSP 그리고 힘스 두 종목 모두 또 OLED 관련주 안에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루안독방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본 프로그램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그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뒤면요. 또 급등할 종목, 멀리 뛸 종목 두 가지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투자 올림픽 오늘은요 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신데요. 굉장히 의견들이 엇갈려서 좀 급등할 종목부터 힌트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비라는 게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설위원님 조금 더 힌트 없을까요? 중간에 오비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쵸. 앞 글자를 얘기하면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앞 글자를 얘기하면 그 글자로 시작되는 종목이 딱 이 종목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더 힌트를 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이 힌트로 통해서 나온 정답들을 좀 볼까요? 옵티코어, 옵티코아, 필옵틱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추려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좀 답이 있는 건가요? 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힌트를 주실 수는 없다고 하니 그럼 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정답을 공개할게요. OLED입니다. OLED 테마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 종목 이름은 바로 필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아, 그 종목이군요. 네, 필옵틱스. 이 선수는 OLED 레이저 장비 부문과 2차 전지 부문 두 가지를 영위합니다. OLED 레이저 장비 부문에서는 리지드 그리고 플렉서블 OLED 공정 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 부분에서는 레이저 노칭 그리고 스태킹 이런 설비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필옵틱스.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180억에서 200억 정도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이 2,300억입니다.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적정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LED 이런 종목들, OLED 기업들이 다 수익성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필옵틱스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OLED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 하에서 피롭틱스가 좀 각광을 할 수 있는,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피롭틱스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파고 파절을 만들죠. 파고 파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추세를 넘어섰어요. 넘어서면서 밀렸습니다. 근데 추세를 넘어서고 밀렸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저항대를 한번 뚫었다가 밀려서 다음 저항을 좀 가볍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래 꼬리를 달죠. 확 밀질 않고 밀릴 때마다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상승, 또 밀릴 때마다 아래 꼬리를 달고 또 상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보게 되면 밀 때도 화끈하게 밀었죠. 30판도 확 밀까? 글쎄요.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밀어도 약하게 밀고 또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이제 의미 있는 저항대는 다 뚫었어요. 주봉에서의 그런 중장기 이평선 240주선, 이 240주선과 120주선 두 개가 같이 있었죠. 여기가 두 개의 더블 저항을 가리키는 자리였는데 거기를 어떻게 넘어섰냐면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3세판은 뭐다? 저는 3세판은 안착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 중장기 이평선인 120, 240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두 개의 더블 저항 값을 넘어서고 마감을 했다는 것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장기 이평선의 이 저항을 넘어서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위로는 좀 자유로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구름층을 넘어서서 이 공간 안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롭틱스는 실적도 좋고 또 OLED 테마가 부는, 바람이 부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년 만에 OLED TV를 생산하는 이런 가운데서의 그 테마를 주도하는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200원 전후에서 좀 안내를 드리고요. 물론 아래 거를 달아서 바로 월요일부터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겠으나 그냥 조금 더 밀렸을 때 1,200원 전환 가격에서 좀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주봉에서 제가 잡았습니다. 목표가는 주봉을 봤을 때에 12,000원대 한번 살짝 마디값이 보여주는 이 자리, 두 번째 마디값이 보여주는 두 번째 2차 목표가는 12,800원. 1차는 12,000원, 2차는 12,85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을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은 필옵틱스였고요. 정답 맞히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가격 전략 하단에 나오죠. 1차적, 2차적 목표가 잘 체크하시고 손절 라인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멀리 뛸 종목도 아까 얘기해 주셨던 한국을 영어로 했을 때 그리고 또 6글자다라고 했는데 힌트 조금 더 없을까요? 한국 코리아지 않습니까? 코리아로 시작되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아마 빨리 찾아보신 분들은 6글자니까 금방 찾아내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추격해보니까요. 하이로 코리아, 코리아 FT, 코리아 서키트 이 세 가지 종목이 대다수가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헷갈려요. 뭐 해설위원님 어떤 게 정말 정답인 건지 많은 분들이 지금 헷갈려 하시네요. 네, 그중에 정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정답이죠? 근데 제가 안내 드릴 때 기본적으로 멀리 뛸 종목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재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무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셨다면 어떤 종목인지 바로 찾으셨을 거예요. 제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 네. 코리아 FT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리아 FT 이 선수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동차 골격, 차체 부품을 제조 공급하는데요. 국산화에 성공한 자동 차양 장치, 바로 이 장치가 계속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자, 기술적으로 보면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을 제가 왜 실적이 굉장히 뛰어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94억 나왔어요. 매출액은 5,600억대. 근데 시가총액이 80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190억인데 시가총액이 800억이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죠. 영업이익 200억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2,000억 넘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멀리들 종목을 안내를 드리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냐면 이 종목 보시면 갭상승할 때가 있죠. 2월 27일자도 13.5% 갭상승을 했죠. 갭상승하고 갭운봉으로 밀었죠. 확 밀었죠. 제가 갭운봉 패턴을 주시하자라고 자주 안내드리죠. 갭운봉 패턴. 이런 종목은 정말 눈을 탁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딱 갭운봉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바로 물론 매수는 아니죠. 어디까지 밀릴까 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갭운봉이 나타난 음봉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음봉이 나타났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음봉을 보이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음봉을 보이는 이유가 주식을 막 던져가지고 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주식을 눌러가지고 매집하는 것이냐. 그래서 버림과 누름의 그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식을 버리느냐 누르느냐 그 차이를 빨리 파악하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코리아프트는 한 번 누르고 상승, 또 두 번째 누르고 상승. 그렇죠? 오늘도 갭상승해서 눌렀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버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누르는 것으로 보여요. 누르는 것으로. 그래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좋죠. 매수는 항상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눌림이 나타났는데 오늘 어느 선에선가 딱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바로 거기가 241선입니다. 241선. 그래서 241선에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매물대를 돌파했어요. 여기가 매물이었거든요. 매물대를 확 돌파하고 2차 보이는 매물대는 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럼 이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자리가 평평한 구름층 보이죠? 이 평평한 구름층은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입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이 자리. 물론 위에서도 거래가 됐지만 이걸 평균한 자리, 과거에도 많이 거래되었던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1차 매물대는 통과를 했고 2차 매물대, 여기가 좀 높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는 2,900원 전후한 가격에서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3,200원. 이 중간 라인에 있는 이 자리, 3,2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3,45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을 제시합니다. 자동 차양 장치 국산화 성공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또 점유율이 조금 더 커질 거다라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지금 뭐 프로도님, 청소하는 튜브님 다 맞춰주셨는데 우리 해설위원님 이분들께 뭐 어떤 선물들이 좀 갈 수 있을까요? 이분들 저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보유 종목 진단 남겨주세요. 제가 상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이 어떻게 될지, 현 위치가 어떤지,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유념해서 봐야 될지 궁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정답 맞추신 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나 이 종목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상세 대응 전략 기술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은 걸 제가 3가지로 안내드렸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안내드리고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매수 관점, 매도 관점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멘탈이 힘들 때 멘탈 잡아주는 법, 이 3가지 안내드렸지 않습니까? 노란톡방에서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서 안내드리고 톡방에 계신 분들이 편안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오셔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함께 공유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추신 모든 분들 들어오셔서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네모오는 QR코드 스캔 그리고 0009번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샵 3772번 5535L 4글자만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우리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주부터 벚꽃 축제가요.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행복한 나들이 하시면서 더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